웨비나 맛집 쉐어다이티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다이티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IBM의 차별화된 실시간 성능 모니터링 솔루션 인스타나 터보노믹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클라우드와 컨테이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덕분에 기업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를 거쳐서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이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 이유가 아마 애플리케이션을 이루고 있는 이 각각의 기능들을 담당하는 이 컨테이너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 특정 컨테이너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다른 컨테이너도 영향을 주니까 전반적인 애플리케이션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게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빠르게 알아차려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인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인 IBM의 인스타나 터보노믹이 바로 방금 언급해드린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APM 하면은 아마 그 와스 APM, 제니퍼 같은 그런 솔루션을 아마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그런 차원의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릴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ARM, 즉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상당히 저도 되게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지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경쟁사 대비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한국 IBM의 신유미 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IBM 오토메이션 팀의 신유미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이 발표자를 보면 인스타나와 터보노믹이 IBM 컴퍼니라고 되어 있어요. IBM이 인수한 그런 제품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글씨로 써있는데 잘 봐주셨습니다. 네. 그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에 그 인수가 어나운스된 제품이 되겠고요. 네.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2달 전에 이제 최근에 IBM으로 인수가 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IBM이 진짜 인수는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 네, 기억에는 재작년이었나요? 레드햇 인수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레드햇을 인수한 그 기점으로 해서 네. 이제 방금 소개 때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 라인업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수를 하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자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웨비나에서는 그 컨테이너 그리고 쿠버네티스 환경 어플리케이션과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실현을 위해서 그 IBM의 Observability 솔루션인 인스타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터보노믹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서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조사 기관들에서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맥켄지 앤 컴퍼니라고 하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컨설팅 회사죠. 거기서 얘기한 바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세계적으로 퍼진 이후에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의 속도가 굉장히 이제 빨라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그걸 느끼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환경적으로 이런 작업 방식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력적으로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게 이제 현실이라고 맥킨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환경이 너무나 보편화됐으니까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 뭔가 업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 분야에 걸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것도 어떤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제 조사를 이 맥킨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에서야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하는 게 한 번에 일어나기는 어렵다 보니 이거를 이제 천천히 그려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팬데믹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이거를 빨리 실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실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과거 1년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아이러니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어쨌든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실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고객분들한테 이 리서치 기관에서 이제 여쭤봤더라고요. 네. 이거를 만족을 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거를 실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의외로 그 만족도가 높진 않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경영자분들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비대면이니까 뭔가 디지털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약간 강제로 억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되게 많아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예, 있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네. 경영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 듯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그분들이 한 79%의 분들이 경영자 관리자분들이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던 취약점들 너무 빠른 변화를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다 드러났다라고 네. 이제 보고를 피드백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그거를 숨기기 위한 많은 작업들을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제 지표가 이 리서치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95% 정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을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리는 뭐 팬데믹이나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이게 부스팅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야 되는 방향인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그려나갈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무에 계신 분들도 이번 기회에 경영진한테 우리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라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 명분? 되게 좋은 명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이.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쟁사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서로 서비스를 딜리버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타사에서 뭔가 나은 서비스를 했는데 그게 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에비던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하고 싶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이 더 복잡해지는 거고 비용적으로도 이게 클라우드로 가면은 더 세이빙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의 히든 코스트 같은 거 감안 못 해갖고 아예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외국에 이미 이런 것들을 많이 겪은 많은 기업들도 보면은 내가 가는 방향이 이쪽일 거다라고 많은 투자를 하고 앞으로 갔지만 하고 보니 우리는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제 백걸트로 오는 경우도 발생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시장은 워낙에 이런 IT 강국이고 예전부터 서비스를 빨리 딜리버리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그런 구성들이 가장 잘 맞는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변화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현실이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짚고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그런 뭔가 변화를 시도했을 때 시도를 해야만 뭔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또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경험을 하는지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앞에는 좀 개요적인 부분이 있었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 오늘 세션에서 소개해드릴 인스타나하고 터보노믹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해드릴지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슬라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화에는 수반되는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해결하기는 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가상,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클라우드, 컨테이너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사용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스템들은
매우 복잡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운영상의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런 기술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 솔루션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네, 저희 그 인스타나나 터보노믹을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 분들도 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네. 그거를 또 지원 대상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고 네. 그거를 다 팔로우를 하기에는 사실은 사람이 다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자동화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지금 아.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뭐 비용적인 부분들, 가시화 부분을 가져가 획득하는 부분, 이 부분도 네.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네. 더불어서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거를 다 체이싱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그 휴먼 리소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겠네요. 기술들이 워낙에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이거를 다 알고 있는지 그거는 물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걸 모두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을 AI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효과적인 운영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인프라도 늘어나고 다뤄야 될 솔루션들도 증가하고 이거를 무조건 사람을 더 채용해서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을 이제 AI의 도움으로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과는 지금 뭐가 다른지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환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플리케이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결국에는 밑에 인프라스트럭처가 같이 갖춰져야 되니까 네. 인프라 구성 요소들은 계속 복잡해지고 그리고 멀티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 곳이 많아졌어요. 네. 예전에는 어떤 벤더 각인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그 인프라 구성 요소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각각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좋은 서비스들, 펑션들을 이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지원 가능 여부도 되게 중요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올라가는 각종 그 랭귀지들이라든지 DB라든지 그것도 개발자마다 선호하는 것들을 각각 사용을 하시죠. 네. 또 복잡해지는 요소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최종적으로 서비스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어플리케이션들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 스택이 나왔기 때문에 아니면 엔드 유저가 새로운 기능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버전 업그레이드가 자주 일어나요. 네.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은 매우 이제 관리하기가 어려운 이제 시점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 관점, 모니터링 관점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뭐 여러 이제 페이스-투-페이스 미팅 때나 여러 세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이 지금 이 화면이 됩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 가는 고객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은 엔티티, 뭐 API 이런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복잡한 맵 형태가 프로덕션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기존에는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observability라는 단어가 많이 들리고 있죠. 이게 사실 두 개가 어떻게 다를까라고 하면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뭐 그냥 딱 듣기로는 일단 observability가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모니터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나 답을 미리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그냥 찍었는데. 지금 많은 또 역시나 많은 조사기관에서 정리를 한 거에서 보면은 모니터링과 사실 observability는 비슷한 맥락이 있다. observability가 모니터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더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슬라이드 하단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이제 에비던스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observability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관찰 능력? 관찰 가능성. 되게 여러 애매한 것 가지 같아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관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거기서는 이제 모니터링하고는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된 거를 기반으로 이거를 관찰자의 입장으로 이해를 하는 거.
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아.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네. 많은 대상들이 있을 때는 네. 하나하나에 대한 거를 다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나무와 숲 이런 거를 네네네. 하듯이 네.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입장, 그거를 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됐을 때 아. 우리가 관찰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큰 그림 차원에서 한눈에 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게 좀 분석해 볼 수 있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좀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옵저버빌리티. 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런 환경을 관리하고 뭐 모니터링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천여 개가 되는 그런 엔티티들을 네. 관리한다기보다 네네. 전체적으로 이게 서비스가 될 때 문제가 네. 있는지 없는지 아.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것 같고요. 개별적인 엔티티는 그러면 AI한테 다 맡기고 사람은 이 엔티티들이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했다면 어디서 발생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좀 뒤편에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그런 고객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그 요구사항 네. 그리고 인스타를 통해서 그거를 만족을 느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런 실제로 고객들은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고 있는 네. 게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제가 인스타나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 시작했는데 네. 인스타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APM 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다 게더링 해오는 거는 맞아요. 네. 저희가 뭐 인프라가 됐던 위에 올라가 있는 각종 랭귀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됐던 성능에 대한 지표를 가져와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네. 단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타겟팅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른 접근 방법으로 이제 다가가야 될지를 봤을 때 인스타나는 크게 세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은 대상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자동으로 디스커버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거고요. 예전에는 그런 뭔가 내가 보고 싶은 항목들을 어딘가에 등록을 해서 그거 정보만 받아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등록해야 될 게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알아서 다 디스커버리 해서 내가 이거를 볼 대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를 게더링을 했으면 단순히 뭐 CPU가 90이다, 네. 메모리가 뭐가 모자르다 네. 이게 아니고 네.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들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어떤 컨텍스트적인 그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 컨테이너 10개에 대한 자원이 지금 부족해 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게 부족해서 성능에 이런 영향이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그 컨텍스트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단순히 데이터가 아닌 네.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제 딜리버리 하는 역할을 이제는 모니터링 툴이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예전에 뭔가 이런 다양한 로고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그런 솔루션들을 이렇게 딱 접했을 때 이 로고가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콘텍스트 정보로 변환한다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려준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아주 좋은 모니터링 툴들이 굉장히 시장에 네. 많이 있습니다. 네네. 나쁜 툴은 하나도 없어요, 네. 사실은. 네. 그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니터링의 역할은 뭔가 문제가 났을 때 이게 어떻게 얼러팅이 나는지 이게 이제 그 관건이 됩니다. 최종 목표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아주 스마트하게 컴팩트하게 노이즈가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얼러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토픽을 갖고 이제 인스타는 움직이게 됩니다. 뭔가 솔루션에서 무슨 장애를 감지했어요. 근데 이게 담당자한테 알려줄 만한 가치가 없는 거면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하나 그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조금씩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리게 될 건데요. 네. 먼저 그 자동 디스커버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작동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네. 서버, 호스트 자체에 에이전트를 하나를 설치를 하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들을 얘가 디스커버리를 해요. 실시간으로 계속. 네네. 그래서 그 위에 만약에 다커가 있다든지 뭐 JVM, 뭐 기타 파이썬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택들이 움직이고 있으면 네. 내가 얘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알고 데이터를 게더링을 합니다.
그럼 그 에이전트가 설치되는 단위는 뭐 하이퍼바이저인가요? 아니면 뭐 물리 서버? OS당이라고 보시면 아, 될 것 OS당.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컨테이너화 되어 있는 서버라고 하면은 네. 워커 노드에 하나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 예전에 이제 스택트를 가지고 있는 레가시 스타일의 서버를 가지고 계시면 네. 그냥 그 OS에 하나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 VM 인스턴스가 많은 그런 인프라라면 에이전트 설치하는 것도 일이겠는데요? 뭐 그 환경이라면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렸던 환경처럼 컨테이너화된 환경, 그런 데라면은 서버리스 뭐- 환경이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 시장이 인스타나가 에이밍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 가장 효율적으로 에이전트가 작동도 하고 비용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컨테이너야 OS 건너 뛰고 바로 애플리케이션이니까 그렇죠. 네, 상관없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된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디스커버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 지수를 가져오는데 초반에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국에 많은 APM 툴들이 있고 네네. 많이 이제 인지도가 높은 툴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움직였던 그 자바 관련된 성능 지표를 가져오려면 움직였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바라고 하면 우리 자바 클래스페이스에 벤더에서 제공해주는 라이브러리를 네. 참고로 해서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인스턴스를 재기종을 해주면 그때 이제 각종 트랜잭션 네, 네,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돼요. 네. 하지만 아까 봤던 그런 점들이 많은 대상을 네. 하나하나씩 세팅을 해주려면 네. 그건 사실 그러니까요. 너무 불필요한 네, 네, 작업이 네.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인스타나입니다. 그래서 자동 디스커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자동 디스커버리가 되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데 워낙에 복잡한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관가하는 부분이 데이터를 뭐 대충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복잡할수록 데이터는 촘촘하게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인스타나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매트릭,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매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CPU, 메모리, 디스크 그런 것들을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그건 1초 단위로 가져옵니다. 부하 안 걸리나요? 그 질문을 네, 꼭 네. 해주세요. 네네. 근데 다행히도 기존 방식하고 동일한 APM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부하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을 그쵸.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한 분단위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분단위로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컨테이너 환경을 예를 들어볼게요. 컨테이너 여러 개의 컨테이너 중에서 어떤 컨테이너는 펑션 하나만 수행하고 1초 만에 그냥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분단위로 배달이 되면 그거 캐치를 못하네요. 캐치를 못하죠.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못 알아차리고. 모니터링 툴에서는 데이터가 남은 게 없죠. 그러네요. 네. 그게 몇 번이 반복이 되고 우연찮게 딱 캐치됐을 때 네. 그때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페인 포인트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분단위 배달이 되는 거고 네.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초 단위로 다 촘촘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리퀘스트, 콜에 네. 대한 거는 사용자가 하는 모든 콜에 대해서 샘플링 없이 다 게더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왜 그런 시스템 부하나 뭐 이런 어떤 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한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분석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전체 데이터를 다 샘플 아닌 걸로 이렇게 가져오려면은 왠지 에이전트도 아마 엄청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서버도 무지 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질문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에이전트를 무지 많이 설치하는 네. 거는 다행히도 아닙니다. 네네. 하나의 에이전트가 그 위에서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 그러니까 음.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하고 있는 각 컨테이너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네.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죠. 네. 그래서 뒤에 사실은 기존의 APM 툴들은 그 뒤에서 데이터를 스토링하는 방식이 네. 뭐 RDBMS에 저장을 하거나 네,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그렇게 넣는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네. 많이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요. 하나씩 다 집어넣는. 네. 그래서 저희 그 인스타나에 뺐다는 그 쉽게 말씀을 드려서 빅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모델을 보면은 뭐 네. 카산드라, 뭐 네, 네, 그런 네. 여러 가지 기술로 네. 되어 있잖아요. 네. 저희 인스타나 뺐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리얼 타임으로 다 처리되는 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샘플링 된 데이터가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기존의 이제 레가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3티어 구조로 되어 있는 네.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패턴이 동일하죠, 항상. 그러면은 샘플링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그 비슷한 아키텍처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류가 나봤자 뭐 이런 거겠지. 그렇죠. 네. 패스가 항상 동일해요, 가는 네. 패스가. 네.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통과되는 패스가 매번 다릅니다.
펑션이나 사람이 무엇을 리퀘스트 했는지에 따라서 가는 패스가 매번 달라져요. 네. 그런 경우에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놓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저희 인스타는 파운더들이 처음에 초 단위로 하는 것, 네. 그 다음에 샘플링 없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 네. 그리고 뒷단에 그거를 다 프로세싱 할 수 있는 그 스토링 되는 곳, 이거를 목표로 삼고 이제 아키텍처를 다시 그려 나간 게 네. 성공적으로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게더링, 그러니까 아주 많은 게더링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 저희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네. 이게 저희 인스타나의 AI 이제 엔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스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어떤 엔티티를 타고 지나가는지, 어떤 클라우드 플랫폼 위를 흘러갔는지 네. 이거에 대한 거를 하나의 서비스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딱 위에 세워놔두고 밑에 이제 그걸 다 하이라키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관계 분석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를 리얼타임으로 변경이 있는 환경에 대해서 네. 계속 체이싱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뭔가 AI 엔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걸 이제 리얼타임으로 하고 네. 지금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장표에 나와 있는 스탠이라는 게 그 AI 엔진인 건가요? 네. 말하자면 그런 건데요. 이 스탠이라는 거는 지금 인스타나 네. 인스타나라는 그 제품 이름의 네. 중간을 딴 겁니다. 네. 중간에서 얘가 다 이렇게 필터링해서 뭔가 의미부여를 다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용자한테. 이 스탠이라고 하는 저희 그 엔진에게 어떤 좀 캐릭터화를 시킨 건데 네. 이 스탠이 분석 관련된 거를 이제 다 하는 거죠. 네.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보내주면 네. 스탠에게 말하자면 스탠이 이거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A라는 서비스를 딜리버를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그 스택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만약에 어떤 뭐 인프라 구성 요소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얘는 어떤 서비스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어서 그 보는 사람의 어떤 지식, 판단 그거에 되게 의존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똑같은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이게 결과치가 달라져서 무슨 말을 믿어야 되는지 경영진 입장에서 되게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AI가 알아서 그걸 다 판단을 해서 의미부여를 해주니까 그런 오류는 범할 일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예전에 다른 모니터링 솔루션들을 이렇게 핸들링할 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케이스처럼 내 환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네. 고객 담당자가 맞아요. 함께 앉아서 이게 어떤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 같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네. 겪죠. 네. 그건 고정되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작업을 하고 한 번에 디플로이먼트만 하면 끝나는 작업이지만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 환경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AI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스타나가 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 가이드라든지 다이나믹 그래프, 그다음에 오토 디스커버리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역할을 하게끔 한 다음에 네. 얘가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얼러트를 줄 때 우리가 지금 인텔리전트 액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모니터링 툴들이 이제 그 신뢰도를 잃게 되는 순간이 10개, 20개의 언어들이 계속 나가고 있어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알람이 계속 오는 거잖아요. 메신저를 통해서.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 꺼버리는 사람도 되게 많대요. 그게 이제 신뢰도를 잃게 되는 순간인 네네.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부터는 잘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알람이 와도 그냥 무시를 하고. 네네네. 근데 나중에 언젠가는 실제로 알람이 왔던 거에서 장애가 나타나는 맞아요. 케이스가 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감지하기 위해서 인스타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냐면 change, issue, incident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지금 컨테이너가 업앤다운이 되는 환경도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컨테이너가 업이 되고 내려갔다 change죠. 그렇죠. 저희 문제는 아니죠. 그거는 뭐 일상적인 그런 현상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하지만 누군가가 misconfiguration을 해서 컨테이너를 잘못 올렸다. 내릴 거를 안 내리고 뭐 다른 이상한 거를 잘 돌아가는 걸 내려버리고 막 이러면 분명히 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변경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다 키핑을 해놓지만 네. 이게 실제 문제다라고 얼럿을 바로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사용자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 체인지가 이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체인지가 있었어. 아, 그 체인지로부터 발생한 이슈야. 그렇죠. 아. 그걸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여드려서 하나의 어널스로 보내드리는 거를 인스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예제에서는 그렇게 뭐 좋은 그림을 선택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만 아, 네. 지금 related 이벤트가 9개가 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최종적으로 고객이 받아보는 알러트는 1개예요. A라는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데 네. 그 관련된 지금 이벤트들이 지금 9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묶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네. 노이즈도 많이 줄고 아. 액션도 빨리 취할 수 있고 그렇게 그럼 되는 거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 트리거링 이벤트 요거 하나만 일단은 보게 되는 거고 그걸 예를 들어 터치하거나 클릭했을 때 릴레이티드 이벤트 9개가 쫙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인스타나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한 번 인스타나를 쓰면은 지금 외국에서는 고객 이탈률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그렇죠.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한 번 인스타나를 쓰면은 계속 매년 재계약을 하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아, 네, 근데 네. 이런 지금 차별화된 몇 가지 부분들이 그분들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포인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 보이네요. 오늘 실장님의 설명이 되게 좋아서 그런지 저희 채팅창에 막 따봉이랑 막 뭐 터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채팅창이. 감사합니다. 네. 되게 궁금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이런 네. 불편한 거에 대해서 막 네. 하트 나오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스타나의 이제 좀 좋은 점 그리고 차별화된 점들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은 APM이 해야 되는 역할 제가 말씀드렸던 CPU를 가져온다든지 네, 네. 뭐 트레이싱을 가져온다든지 그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런 베이직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새로운 환경들을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거는 실제 인스타나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네. 어떤 인스타나 기능 때문에 잘 만족스럽게 사용을 네. 하고 있는지 케이스 스터디를 몇 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클리어 스코어라고 하는 영국의 회사입니다. 네. 지금 어떤 회사인지 들어본 적 없으시죠? 네, 너무 생소한데요, 이 회사는. 그 제가 알아봤더니 한국의 마이데이터 사업하고 비슷한 형태의 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개인 정보를 네. 개인이 직접 이렇게 받아볼 수 있고 조회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인 것 같은데 그걸 네. 영국에서는 빨리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당연히 복잡한 환경이 될 수밖에 그러겠죠. 없어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그 사용하는 언어도 멀티 랭귀지를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고 있고 물론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를 되는 네. 구성입니다. 네. 근데 이곳에서 인스타나를 좋아했던 이유는 가지고 있던 페인 포인트가 지금 보시면은 이 많은 대상들에 대해서 난 모니터링을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의 가장 비싼 개발 인력이 그 일을 다 하고 있다. 아, 지금 개발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하기 이전 단계 작업에 너무 많이 그렇죠. 시간을 뺏기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인스타나를 도입하신 그 CTO 분이 나 이것만 해결해주면 우리 인스타나를 쓰겠다라고 했어요. 저희 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클리어한 요구사항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바로 이제 인스톨을 해서 보여드렸고 너무 만족스럽게 지금 아마 제가 기억이 맞다면 3년째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만약에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저희 인스타나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희 프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아, 네. 여기서 직접 그냥 제가 해보실 말씀드린 수 것처럼 인스톨만 하면 자동으로 디스커버리 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이제 트라이얼을 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맥밀란 러닝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온라인 교육 네. 서비스를 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컨테이너 환경이 어떤 컨테이너는 펑션이 수천만의 네, 수준으로 네, 네. 내려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분들이 요구했던 게 그 부분이었어요. 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 이러닝 하는 사용자들은 문제가 있다고 피드백을 얘기를 하고 주는데, 있는데 네. 지금 그림에 하단 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계속 플랫한 그래프만 보여주고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스타나를 이제 트라이얼을 써보시고 이제 POC 과정 이런 거를 거쳐서 봤을 때 네. 실제로 얘가 뭔가 계속 튀고 있는 거를 인스타나가 감지를 발견했구나. 해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이 환경을 지금 운영을 하려면 뒤에 이제 데이터를 많이 분류를 해야 되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포인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도 촘촘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인스타나를 지금 만족스럽게 쓰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가 이제 있게 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인스타나를 핸들링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아디다스, 네. 독일 본사에 있는 아디다스.com이 되겠는데 너무 훌륭한 고객 사이트예요. 레퍼런스 사이트가 됩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자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000명이 입덕하는 것 같아요. 네.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네. 개발자분들. 그분들이 한 3분의 2 이상이 인스타나 모니터링 화면에 접근을 해서 같이 모니터링 툴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오. 근데 말씀하셨던, 아까 얘기를 하셨던 기존에 많은 좋은 툴들이 있는데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못 쓰는 케이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케이스들을 이분들이 경험을 하신 거죠.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스타나를 사용을 했을 때 네.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인스타나가 자동으로 해주는 것도 많지만 이해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아까 컨텍스트 그 부분이 되게 핵심인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여러 랭귀지를 사용하고 있는 여러 다른 관점으로 뭐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나의 툴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분명한 차별점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인프라 담당자가 아니라 개발자 차원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쉽게 다루고 뭔가 그런 오류가 발생했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마지막은 제가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는데 이 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 IBM 비즈니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웨더 컴퍼니. 여기는 뭐 물론 환경이 복잡해요. 네. 근데 여기에 케이스 스터디를 제가 가져왔던 이유는 지금의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식은 웹브라우저나 네. 모바일 앱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사용자가 리포팅을 줄 때 네. 우리 서버는 괜찮은데 우리 DB는 괜찮은데 네. 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아, 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찾아요? 그때는 이제 브라우저 땅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엔드 유저 모니터링 혹은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인스타나도 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많은 툴들이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드온으로 그 패키지가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인스타는 이게 하나의 솔루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웹 서비스를 이제 하시는 네. 형태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인스타나 툴 하나로 엔드 유저 부분부터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서버단 그리고 뒤에 이제 DB에 있는 부분까지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복합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채택을 하시면 좋은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커머스 쪽에서 사용하면 되게 좋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디다스.com 같은 네. 경우에도 네. 엔드 유저 모니터링단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쓰고 계시는 사이트가 됩니다. 네네. 쇼핑몰 같은 데서 쓰면은 확실히 뭐 어느 타이밍에 우리 서버에, 우리 사이트에 뭐 병목 현상이 있고 이 사용자는 분명히 장바구니까지 담았는데 결제를 했어야 정상인데 왜 아직도 결제 안 했을까? 아, 이런 오류가 있었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오류가 또 재미있게도 꼭 그 시스템에서만 관련된 게 문제가 아닐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겠죠. 그 지역의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다든지 그 사용자의 OS 버전이 너무 낮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게더링 해야지만 네. 문제에 대한 분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인스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